안녕하세요, 코딩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는 함수에서 끝냈었는데 이 예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배열도 간간히 많이 사용을 해서 이 기초 강의로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열이 뭐냐면 배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다수의 변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여러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한 3명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배열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인티저 n은 010 점점점 그다음에 인티저 n1은 011 점점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n2는 017 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딱 해서 이 3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주고. 자, 근데 이런 작업들이 10명, 100명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코드가 길어지고 좀 알아보기도 이제 힘들 테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한 줄로 딱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러면 선언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자료형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부분인데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까 이 3명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거를 배열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자료형 인티저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3명의 자료를 저장한다. 그래서 값은 010 점점점 그다음에 001 점점점 그다음에 017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렇게 3줄로 나타낸 거를 딱 이렇게 한 줄로 다 할 수가 있죠. 만약에 10명이 되면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길어져도 이 친구는 계속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열이 이제 어떤 거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한번 읽어보자면 인트형 변수로 배열의 길이가 10개인 ARR 배열을 선언한다. 자,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인트형 변수가 10개인 배열 ARR을 선언했다. 네, 이게 좀 더 낫죠. 인트형 변수가 10개인 ARR 배열을 선언했다. 네, 앞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꼭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0개. 자, 밑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려와서 제가 방금 이 개수에 굉장히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번 아직 초기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인티저 A3 그 다음에 초기값 10, 20, 30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A0번에는 10번 값이 들어가 있고 A1번에는 20이 들어가 있고 A2번에는 30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상한 걸 눈치챈 분 계시죠? 자, 3으로 선언했는데 3개를 다 넣고 보니까 2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3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배열은 각 변수처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색인 인덱스라 그러죠. 이렇게 인덱스를 보고 찾아가는데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값이 3개지 이게 3까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 배열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인덱스 값이 아니다. 이거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배열에서. 그러니까 이 배열의 길이 선언할 때 이 배열의 길이는 개수일 뿐이다. 개수.
길이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배열에는 뭐 초기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티저 A3 자, 3개를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ARR 아이고 제가 A라고 했는데 A 0번에는 뭐 1을 넣겠다. A 1번에는 2를 넣겠다. A 2번에는 3을 넣겠다. 네, 이런 의미죠. 아,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자,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돼요. 이렇게 A 3으로 선언을 했으면 이렇게 3개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 자, 여기 맨 처음이 A0 그 다음에 여기가 A1 그 다음에 여기가 A2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이고 자, 옆에처럼 선언을 했으면 이 1 값이 가장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값이 들어가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배울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더라도 순서대로 자, 이렇게 뭐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이 순서대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된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저희가 방금 했었죠? 인티저 A 3 자, 중괄호 치고 10, 20, 30 네, 이렇게 하면 이 메모리 공간에 자, 3개가 만들어지고 A0 공간 그 다음에 A1의 공간 A2의 공간이 있고 이 값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온다. 그래서 A0 값은 10 A1의 값은 20 A2의 값은 30 네,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자, 배열은 뭐 이 개수만 헷갈리지 않으면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변수와 뭐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넘어가서 자, 이렇게 배열이 자, 한번 써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A 5 이렇게 5개를 선언을 해놓고 나는 배열 5개를 쓰겠다. 근데 초기 값은 뭐 3개 딱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날 것 같지만 에러가 안 나고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10은 여기 넣고 0 공간에 넣고 1 공간, 2 공간, 3 공간, 4 공간 이렇게 생기죠. 우선 10을 넣고 그 다음에 20을 넣고 그 다음에 30을 넣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값은 0, 0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뭐 초기 값은 주기 싫고 나중에 여기 있는 값들을 내가 바꿔서 사용하겠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개수를 맞춰 주시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고 자, 내려가서 자, 반대로 이 길이보다 자, 인티저 A는 A2 이렇게 해놓고 이 초기 값의 개수를 2, 3, 4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개수는 나는 2개를 쓰겠다 이랬는데 지금 초기 값을 4개를 썼죠. 이렇게 반대일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자, 에러가 나죠. 이렇게 빨간 줄로. 그래서 에러가 뭔지 보자면 야, 너 너무 많아. 네 초기를 3으로 해놓고 왜 5개를 썼어?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길이를 설정하고 초기 값의 개수는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도 없고 그래도 위의 경우처럼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int a 그 다음에 숫자를 안 쓰고 자, 초기 값을 이렇게 딱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변으로 선언을 한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한 10개의 데이터를 쓰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컴파일러에서 아, 너는 10개를 썼구나. 이 배열의 길이는 10이구나.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값을 잡아놔요. 그래서 A0 값에는 여기 첫 번째 쓴 값이 들어가고
쭉쭉쭉 와서 A10 값에, 이거 9죠. 9 값에는 여기 마지막에 쓴 값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잡아준다. 이거예요. 저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쓸 때 개수를 세가지고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던가 내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변으로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초기값을 넣어줘야 돼요. 초기값을 안 넣고 제 마음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A0는 뭐 10 해라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벌써 에러를 냈죠? 자, 에러가 뭐냐면, 야, 너 이 배열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네 이 사이즈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기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딱 개수를 보고 얘 길이를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냥 여기다가 딱 찍어버리면은 모르죠? 이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에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 때도 항상 가변으로 쓰려면 초기 값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네,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뭐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저는 학교, 이런 걸로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네, 학년은 이렇게 있고, 자, 1학년에 또 몇 반씩 있죠. 2학년에도 몇 반씩 있고 3학년에 몇 반씩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보통 테이블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자, 한 4반까지 해볼까요? 자, 그럼 테이블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행은, 자, 행은 학년, 열은 반, 네, 이렇게 하고, 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1반, 2반, 3반, 4반. 저희가 이걸 읽을 때 여기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죠. 여기는 2학년 4반 되고 여기는 3학년 2반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비슷하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옆에 다시 써볼게요. int a 2 3.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게 행, 이 뒤에 있는 게 열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로 보자면 행이 학년, 그다음에 열이 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테이블로 나타내 보면, 자, 2에 2행 3열이니까, 자, 여기에 0행, 그 다음에 1행, 그 다음에 0열, 그 다음에 1열, 그 다음에 2열. 네, 여기다 제가 0행, 0열 이렇게 쓴 거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1행, 2행으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네,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개수일 뿐이지 이 숫자가 끝이 아니다. 네, 그러므로 자, 2행이니까 0행, 1행 해서 2개, 그 다음에 0열, 1열, 2열 해서 3개.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되나 한번 또 보자면, 자, 위에 선언을 한 걸로 따지면, 제가 지우고 그냥 이걸로 볼게요. 깨끗한 걸로. 자, 0행 0열이니까 그대로 0, 0. 그 다음에 0행 1열이니까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0행 2열이니까 0, 2. 저희가 테이블 아까 보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 2차원 배열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죠? 어떤 구조인지.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1차원 배열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뭐 인티저, 자, 어레이로 2의 3열, 2행의 3열로 배열을 만들겠다. 자, 옆에 써보면 인티저형으로
2행 3열 크기의 테이블을 ARR 배열로 만들겠다. 네, 이 말이죠. 자, 뜻은 이렇고, 자, 선언 방법을 보면 아까랑 조금 틀리죠? 자, 대괄호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초기화를 하겠다. 이 말이죠. 아까 1차원 배열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 하나가 한 행을 나타내고, 자, 이 또 큰 덩어리, 콤마 찍고 이 큰 덩어리가 또 한 행.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하나가 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면, 우선 0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행. 자, 0행. 그 다음에 1행. 자, 저희 아까 테이블로 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행에 0열은 10을 넣어라. 그 다음에 0행에 1열은 20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다시 딱 중괄호를 해주면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값 잘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공간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만 알면 배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 듣고도 좀 헷갈리시면 이 강의를 한번 여러 번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을 해보시고 혼자 실습을 좀 해보시면 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배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